네. 자, 그러면 요거랑 공통수학 2랑 질문 같이 받을게요. 우선 요거부터, 공통수학 1부터, 라벨이래. 여기부터, 고정이부터. 스텝 1 가보겠습니다. 103, 103, 104? 105, 386. 그 다음에 요까지 맞지? 스텝 2, 108. 한쪽씩 부를게. 109, 409, 네, 410. 그 다음 110, 16, 13, 15. 오고, 많아요. 요까지였죠? 네. 과제는 너무 할만했겠네. 그래도 좀 깊이 있게 풀어봤을 수도 있겠다. 좋아요. 요거 질문 풀이하고, 공통수학 2 하고, 오늘은 뭐 끝나는 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는 시간은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8시에.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련회 잘 다녀왔으니까 딱 할 거 하고 편히 쉬십시오. 386번 볼게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에 대하여 두 접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시오입니까? 그러면 그 접선을 구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요 한 점을 지난대요. 이걸 보통 뭐라 부르죠? 어? 접점은 아니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그냥 저 점 지난대요. 정점이라 하시면 돼요. 한 점이기도 하겠지만 정점이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 세울 때는 좀 더 심플합니다.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요? 잘 와닿죠? 정점이에요. 그럼 정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1차식, 직선의 식을 세울 수 있다. 한 문자만 두고.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이 직선을 y는 기울기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y좌표 1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이게 얘랑 뭐 한다는 얘기야, 이 둘이. 접한다는 얘기 맞아, 얘네들이? 접하는데 접선이 두 개가 나오나 봐. 그럴 수 있지. 뭐 살짝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만약에 요 점이 이제 한 점이야. 마이너스 1,1이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접점을 찾으면 두 접점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x좌표를 구해서 합을 구하시오예요. 자, 그럼 어떻게 두 개가 나오는지 한번 가볼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얘랑 얘랑 뭐 해서 연립을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이 뭘 해서 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한 배씩 d가 얼마다? 0이다로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수투 과정으로 넘어가면 미분으로 접살 방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저희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연립을 합시다. y 자리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럼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전개할게요. ax 플러스 a 플러스 얼마예요? 1. 이렇게 되겠죠? 그 좌변으로 다 이항하시고 이쁘게 같은 동작끼리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빼기 a는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나요? 그다음 얘 판별식 d가 0이니까 접하겠죠. 한 점. 교점이 하나니까요. 판별식 d를 써주시면 판별식 d는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몇 a? 4a는 얼마예요? 0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a 값들입니다. 근데 이 a 값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a 값은 기울기가 접점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기울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뭘 다시 찾아야 돼? 접점을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A 값을 구할 거예요. 구한 다음에 이 실제로 접점이 이제 나중에 어디 있는 거냐면 얘네 둘이 지금 연립했지. 맞아? 연립했을 때 얘가 근이 몇 개인 거야? 근이 한 개인 거지. 그러니까 접한 거잖아. 그래서 3배를 쓴 거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요 x값 있잖아. 얘가 뭐야? 얘가 접점이야. 맞아요? 물론 다시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요. 실제로 여기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한 이 x값, 나온 x값 있잖아요. 그 x값들이 접점 맞을까요? 맞겠죠? 근데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제 원래는 여기 a 값을 찾았어.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다가 a를 넣고 얘네 둘이 연립해서 그 x값, 연립하는 방정식 x값. 이게 항상 연립하면 완전 제곱식 나올 거거든? 연립한 그 x값이 접점인데, 이렇게 넣어서 하면 두 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넣은 게 이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고 정리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잘 찾으셔야 돼요. 다시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 연립을 일부러 접하게 연립한 거잖아요. 자, 아무튼 a 값 구하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인가요? a 플러스 얼마예요? 9는 0, 9, 1, 뿔뿔인가요? 네. 따라서 a 값은 얼마하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넣어서 방정식의 근이 바로 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인가요? 0이니까 x는 1 나오죠. 접점 접하나 구했고요. 마이너스 9일 때, 자,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9일 때 해주시면, 마이너스 6, 맞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인가요? 6x 플러스 9인가요? 맞죠?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둘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넣는 건 바보 같은 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뭔지 잘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x값 찾는 거? 그렇죠. 연립해서 방정식에 해를 구해야 x값이 나와서 방법이 없는 거야. 뭐 두근의 합 이런 거 쓰고 싶지만 아예 방정식이 다른 두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식에서 두 교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근의 합 곱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 식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거는 아예 다른 두 방정식이야. 두 방정식의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09번 질문해 주는데 요거 어려웠지? 409번. 한번 봐봐.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얘가 좀 어렵더라고요. 완전 모의고사 스타일입니다. 완전 모의고사에서 뒷번호 객관식 제일 킬러? 막 요런 느낌의 뭐 교육청 변형이라 써있죠? 얼마나 변형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거의 그런 느낌이긴 할 거야.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원래 교육청 문제보다 아무튼 나오면 무조건 거의 가장 객관식 중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0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x, gx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fx 그리고요. 그 다음에 gx 이렇게 접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y축은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하나 놓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접하는 접점이 생긴 거 맞아? 접점은 알려준 건 없고요. 자, fx식을 세워보면 얘가 fx래. 요 fx식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색깔 바꿔볼게. 요 함수는 gx고 gx는 뭐래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 플러스 d래요. 자, 됐습니까? 자, 얘네들이 어디서 접한대? 1차면 접하네, 그림상.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면 준 건 거의 안 준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그냥 여기서 얘네들이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쨌든 얘네들이 연립하면 실근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맞아요? 자, 뭐 이제 요 사실 알 수 있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방금 뭐라고 했죠?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라고? 한 개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판별식 D가 얼마야? 0인 거지. 자, 우선 그거 써봅시다. 왜냐면 기억에 되게 그런 느낌이 팍 나거든요. 자, 우선 이항을 좀 시키면 요쪽 요렇게 쓸게. fx 마이너스 gx라고 쓸게요. 얘도 하나 이름 지을까? hx 함수라고 한번 지어볼까? 이제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hx 함수는 넘기면 2x제곱, 그 다음에 묶어주면 a-c x 플러스 b-d는 얼마? 0. 원래는 이제 는 0은 아닌데 요거야. 이게 hx야. 거기다 그냥 는 0 한 거야. 연립해서 해 구하려고. 그러면 이 함수 hx는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x축에 접하는 함수 맞아요? 그러니까 hx 함수는요. 실제로 제3의 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k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k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hx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판별식을 써주면 그냥 판별식을 써야겠네.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b-d는 얼마죠? 0이죠. 기억 틀렸죠? 0보다 크대요. 0보다 컸으면 두실근 나왔어야 되겠죠? 그럼 얘 2등식은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은 이제 겨우 기억은 이걸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어려운 거지. 자, 그럼 미음 봅시다. 자, 이거는 기억.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땡입니다.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b-f의 2분의 c-a는 d-g 2분의 c-a지. 요거 맞아요? 요거 얘네 성립하겠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거지. 맞습니까? 자, 우리 hx 만들었으니까 hx 꼴 찾아볼까? 이 hx는 fx에서 gx 뺀 거지. 그럼 꼴을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여기 얘네들이 지금 동일한 x값을 든 거 아니에요? 같은 x값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h 적어놨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항하면 되나? 그러면 h 2분의 c-a는 넘어갔고 넘어갔다. 그거 얼마야? b-d여야 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값 넣어볼 겁니다. h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이제 는 0이 아니고 요게 hx예요. 여기다 넣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뭐면 참이냐면 얘를 여기다 x에다 넣었을 때 이게 뭐가 되면 다 지워지면 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2분의 c-a를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h 2분의 c-a를 넣어보면 2 곱하기 제곱할게요. 4분의 c-a의 얼마죠? 제곱 더하기 a-c에 곱하기 2분의 c-a죠. 됐어요? 부호만 다른 거 맞아요? 요게 c-a의 제곱이고 이거 c-a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얼마야? 이게 0이지. 그럼 뭐만 남어? 더하기 b-d가 남으니까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네, 그지? 생긴 게. 자, 그 다음 디귿 가볼게요. 그럼 니은 맞았고요. 디귿은 a-c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2보다 어떻다? 작다입니까?
자, 그러면 얘도 어디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것도 hx에서 찾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자, 얘도 넘길까요? 뭐 요래도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에 좀 비슷한 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번엔 뭘 만들어야 되냐면 a-c는 그대로 유지되고 b-d는 부호가 바뀌었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넣으면 a-c 플러스 b-d니까 부호가 안 맞죠? 그럼 x에다 얼마를 넣어주면 좋아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다 얼마를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x에다 넣어주면 우리 h-1을 써볼까? h-1은 얼마냐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d인가요? 그쵸?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h-1이 이거죠. 우리 h-1이 어떤가 볼까요? 헉, 그려놨네요, 여기다가. hx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k를 제외하고 모두 어때요? 0보다 커요, hx 값은. 근데 k는요,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닐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1, 4분면에서 접한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h-1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 맞아?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얘랑 얘랑 뚫어지게 잘 봐요. 이거 싹 다 이항시키면 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이죠. 엄청 완벽하게 풀었지,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둘 다. 그러니까 hx로 놓는 게 아주 좋을 거야. 이게 나는 보통 결이 맞다고 부르거든? 결대로 간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쓰면 힘들어 보이잖아. 보기를 잘 봐봐. 다 fx, gx 다 뺀꼴이 나오는 거야. 그럼 뺀 함수를 아예 새로 만들어. 그럼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도 체킹해 놓으면 참 좋겠죠. hx 함수는요. 얘들 접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의 이 h 함수는 x축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이 잘 돼 있으면 뭔가 찝찝하게 문제 풀릴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요거는 풀고 해설도 한번 참고해 봤는데 해설보다 한 1000배 잘 풀었습니다. 해설은 훨씬 복잡해요. 많이 힘들게 우선 hx로 놓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다 설명을 했거든. 얘도 그렇고 얘도 읽으면 좀 뭐라더라 아무튼 뭐 얘 대칭이 4분의 뭐 대칭이므로 막 이랬거든. 그렇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심플합니다. 요거는 잘 배워가세요. 아주 좋은 풀이 방법이니까 잘 배워가세요. 복습도 꼭 하시고,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맞추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선은 요거는 이제 오늘 녹화분도 올릴 테니, 나중에 오답을 하거나 할 때 참고를 해보시고, 이게 여러분 손으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얘가 좀 와닿을 거예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를 얼마나 쉽게 이렇게 모아서 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잘 만들었고요. 풀이를 좀 깔끔하게 하셔야 이게 잘 나올 거예요.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애매한 느낌을 푸시면 안 돼요. 답이 맞아도. 왜냐면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기억은 우선 틀렸잖아. 그러면 이제 2, 3, 4인데 니은이나 디귿 하나만 하긴 좀 애매하잖아. 그럼 답을 니은 디귿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히 요즘 추세는 진짜 기억만 맞는 경우도 있어. 요즘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는 거의 그렇지 않았거든.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답이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이야 거의 4,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1번도 답 기억만 답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410번 2차 함수 fx가 어찌 돼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고요. 자, 이제 이런 문제도 보고 가나 조건 보고 문제 푸는 건데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 포인트를 딱 집어내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가를 보고 나를 보고 그게 출제자의 의도고 저희가 그걸 보고 해석해서 풀어내는 거니까
자, 의도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뭐? m. 마이너스 1이 아닌 m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m은 뭐래요? 서다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나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얼마래요? 5다. 자, f2 구하시오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보는데 첫 번째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마이너스 1이 아닌 m, 모든 m에서는 뭐한데 이거 두 개를 해석해야 돼. 얘랑 얘. 둘 다 f라고 써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야. 얘는 뭘까요? 결국 뭐예요? 이건 함수죠. 얘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뭐가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냐면 얘는 상수예요. 맞아요? 완전 다릅니다. 이런 것부터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얘는요, 함수식 그래프고요. 얘는 m을 넣었을 때, x가 m일 때의 함수 값이죠. 그러면 fx를 우리가 그려본다 하면 여기가 만약에 m이면 여기가 뭔 거야? fm인 거야. 그럼 fm일 때 실근 몇 개 나와? 2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 대부분의 x들에 대해서는 원래 2점인 거 맞죠? 교점이. 그 얘기입니다. x가 m일 때 y값들. 근데 어디서는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그 마이너스 1이 뭐란 얘기예요? 한 점에서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f 함수의 x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함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점만 얼마? 마이너스 1.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x 통틀면 x는 마이너스 1이 뭐란 얘기야? 축이란 얘기죠. 이걸 여기서 끌어오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뭔 소리인지 너무 헷갈려요. 뭐지? fx? fm? 정확하게 구분 시켜줬죠. 얘는 함수고요. 얘는 함수값, 상수예요. 쫙. 근데 이 함수값은 아무 데나 있는 이런 데가 fm이 아닌 거잖아. 이런 데가. fm은 닿아야 돼, 얘랑. 닿으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값인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자, 우선은 가해석이 됐고요. 그러면 축이 있으니까 이 축으로 식을 좀 세울 수 있는 거 맞아요? 최대한 줄이자 하면 fx식을 이제 조금 더 세워봅시다. 최고차항의 수 1이니까 x 플러스 1에 뭐야? 제곱 플러스 꼭지점 y는 모르니까 k라고 잡을까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1, 여기 얼마라는 얘기예요? k라고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fx고요. 그럼 하나라도 줄였죠. 자, 그 다음 얘는 요 위에 있는 요 식은요 fx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또 다른 어떤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이 그냥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란 얘기고 그 실근을 f 함수 여기다 뭐 했더니 넣고 더했더니 얼마란 얘기? 합이 5란 얘기예요. 그냥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는 얘 따로 얘 따로 그냥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실근을 구하시는데 안 되니까 그냥 뭐 할 거예요? 근과 계산계로 그냥 남겨두겠죠. 자, 그럼 정보를 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3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끌어오는 거고요. 자, f 알파 더하기 f 뭐 할 거예요? 베타가 5다를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f 알파 넣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1에 뭐예요?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f 베타는 베타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k는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니까 k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k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왜? 곱셈 공식 변형될 것 같죠? 딱 봐도 삘이. 자, 그러면
전개를 이쁘게 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맞지? 플러스 상수항 2 플러스 몇 K? 2K로 정리하면 더 이쁘겠죠. 자, 얘는 다시 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뭐죠? 알파 베타니까 요걸 대입할 겁니다. 이제 전부 싹 다 여기다 넣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9.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4. 그 다음에 2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얼마? 6. 플러스 2 플러스 몇 K? 2K가 얼마다? 5다. 그럼 2K는 나머지 싹 다 이항시켜 보내면 10, 21?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죠?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럼 K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럼 fx 구한 거죠. 그럼 문제 뭐였죠? 함수값 구하는 겁니까? 네, F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됐습니까? 여기서도 진짜 고급 기술을 배울 게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해석한 거 있지,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 고3 가도 못해요,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 풀게 되면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거를 해석을 못해요. 미적을 할 때도 저 똑같이 나와요.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여러분들은 습관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거. 얘는 함수고, 얘는 m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계속 강조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꼬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술술 풀리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 풀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하셔야, 저도 고민을 해서 이게 나왔겠죠? 똑같아요.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래, 저거구나가 아니고 느끼셔야 돼. 이거는 이 함수값 맞구나. 이렇게. 잘 배워두면 너무 유용하게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함수 파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아가죠? 여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중에 학년에 올라가도 어차피 문제 난이도는 그냥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거기에 함수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2차를 갖고 했던 걸 3차를 갖고 하고 4차를 갖고 할 뿐인데 3차, 4차가 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이 초장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413번 해볼게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라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 이 서로 교점이 있나 봐. 서로 다른 두 교점을 a, b라 할 때 1,1이 선분 a, b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우선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교점을 A와 뭐라 한다는 얘기야? B라 한다면 선분 AB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1,1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이 문제 경험해 보시면 저 교점의 Y좌표는 거의 쓸 일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얘를요, X축화 시켜. 이렇게. X축화 시킬 거예요.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어떻게 하면 얘가 X축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얘가 X축이 될까? 연립하면. 연립한 식은 X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근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얼마?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2A-1에 X 플러스 얼마? 4는 0이라고 놔도 되고, 아니면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주면 이 fx 함수는 이제 뭘로 변형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여기랑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고 이거 뭐예요? b지점이 되고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뭘로 변형되는 겁니까? 근의 위치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럼 y값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거의. 어차피 이거 하나로 a는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자, 문제. 특히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왜? 그래서 이걸 볼 줄 아셔야 돼.
그 직선하고 2차랑 얘를 x축으로 만들고 싶으면 둘이 연립한 식을 만들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걔도 있었잖아요. 얘도 되잖아, 얘도. 이 접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얘도 연립하면 그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이차함수가 나오는 거고. 연립을 시킨 어떤 함수라고 따지면. 알겠지? 이런 걸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충분히 이해 간다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의 위치를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근의 위치를 풀 때는 뭘로 푸셔야 되죠? 네, 우선 그래프를 그려서. 맞아? 네, 그래프 이미 그려져 있죠? 없어도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우리 뭘로 나가는 거죠? 한판대로 나가는 거죠. 한판대. 이 그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확인,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와 있는 이 위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함수값의 부호만 확인하셔도 나머지는 해결이 된다.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 불필요. 대칭축의 위치는 확인 불가입니다. 이 2차 함수의 축이 1보다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칭축은 확인 뭐다? 확인 불가. 얘는 뭐죠? 불필요. 이 불필요를 그때 증명해줬을 때 뭘로 증명했죠? 사이값 정리 같은 걸로 증명을 했는데 사이값 정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fx의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이 어떤 함수값이 0보다 어떤 값? 작은 값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x축은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뭐? 두 실근을 무조건 갖는다. 그래서 얘가 함수값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y값이 얼마다?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보다 뭐 할 거야 이제? 작아.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부등식을 두 개를 만들고 공통범위를 만들어도 무조건 어디 속해? 여기에 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얘 범위가 더 무조건 넓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마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2에 a-1 플러스 4가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되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범위 나왔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제 마지막. 답을 이렇게 쓰면 아마 틀릴 거야. 두 근 사이에 들어가는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이걸 다시 읽어야 돼. 이 1,1이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와 B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아니고요. 선분은 이 끝도 포함되는 거 맞아? 이 끝도 포함된단 말이야. 그럼 1이라는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요. 1이라는 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0보다 작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0보다 작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이것까지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겠죠? 사이에 있다고, 두 근 사이에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선분 A, B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 끝도 포함되는 겁니다. 됐나요? 해주시면 답은 나오겠죠, 잘? 그 다음에 415, 16. 자, 계속 요거까지 풀게요, 다. 자, 얘는 이제 진공. 몇 시야? 시계 아무도 없어? 시계만 봐줘. 아, 오케이. 풀게요. 많이 안 졸려요? 괜찮? 그럼 나머지 풀고 그 다음에 쉬었다 공통 이해할게. 공통이가 지문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두 개나 있어? 좋았어. 자, 415번. 번 가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 식을 먼저 세워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
그래프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지난다고 했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A, B와 뭐 지난데? B, E. 되게 역함수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전제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지. 어쨌든 이렇게 두 점을 지난데. 그 다음에 그냥 생뚱맞게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k라는 이차함수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접할 때 실수 k값을 구하래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거죠. 이 식을 통해서 a, b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얘네들 접할 때 연립해서 판별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랫줄은 무조건 a, b를 구해야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자, 그럼 a, b를 구하려면 얘도 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대입해서 푸시는 거예요. a, b, b, a. 되게 뭐 큰 뭐 어떤 함수에 대한 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럼 b는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8. a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8. 특히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함수인데도 식 집어넣어서 점 넣어서 그냥 연립하는 그냥 식 정리하는 문제도 꽤 많아요. 자, 얘네 둘이 찾아보자. 자, 이 둘을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둘이, 뭐 대입도 있겠지만, 대입은 좀 별로지 않냐? 둘이 빼보는 방법과 둘이 더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자, 우선은 빼면 조금 더 결이 괜찮아 보여. 자, 빼볼게. 빼보면, b-a는, 자, 잘 뺄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니까 a 마이너스 합차를 인수분해 해버려? 이렇게 되지. 자, 요거 뺄게.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어서 빼? 이렇게. 이거 맞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a-b를 묶여요. 맞죠? 그럼 a-b를 묶어주면 여기에는 뭐 남냐면 a 플러스 b 남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잘 봐야 돼. 얘가 1로 넘어오지? a-b 되는 거 맞아? 그걸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예요? 4는 0. 따라서 a, b가 같거나 a 플러스 b가 얼마다? 4다. 근데 문제 a, b는 다르다고 돼 있죠. a가 더 크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b가 얼마다? 4. 이거 하나는 못하겠네. 내가 하나 또 얘기했네. 뭐 하라고 했지? 뭐 해보는 방법이 있다. 식 정리할 때 더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더해보자. 자, 물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 근데 느낌은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 더하면 좀 더 결이 좀 이뻐 보여요, 느낌이. 뭐가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무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좀 더 걸리더라도.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2ab죠. 그럼 결국 우리 ab 끌어낼 수 있잖아. a 플러스 b는 나왔으니까. 다 대입해. 4는 16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얼마? 16이죠. 자, 좌변을 이용하면 2ab는 얘가 20이었냐? 마이너스 24니? ab 얼마죠? 마이너스 12인가요? 얘랑 얘 나왔으면 ab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둘로 연립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두 군의 합이 얼마래? 4니까 마이너스 4x 맞아?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얼마래? 요거. 그러니까 6, 2, 이거 맞아? 그래서 x는 뭐와 뭐가 나와? 그러면 a가 얼마예요? 6이고 b가 얼마죠? 요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입하는 것도 됩니다.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 만들면 b 대신에 a-4 만들면 충분히 나오긴 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둘이 더하는 것도. 어떨 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냥 대입하는 게 더 쉬워요. 문제 푸는 건. 됐죠? 뭐 여기서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거지? 이거?
어, 대입하면? 아, 그건 진짜 안 좋지. 그건 망한 거고. 여기서 사실 여기 넣는 게 제일 빨라. 이게 제일 빠른데, 혹여라도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연립 방법은, 이렇게 느낌이 서로 왠지 더하고 빼게 생겼잖아. 그럼 더하고 빼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거는 이렇게 하자. 직접 대입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뭐,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연립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거의 연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빼는 게 제일 잘 보이죠, 사실. 여기는 답이 나왔으니까 안 할게.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 D는 0 하면 K 나오는 거니까 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하면 답이 나왔다고 보셔야 돼. 됐죠? 고1 수학이라도 함수니까 내 전공 분야에 좀 가까워지다 보니 깊이가 있다. 느낌이. 자, 416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해볼게요. fx랑 gx가 접하도록 하는 k 값을 k1. 우선 식을 적을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와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얘들이 처음에 뭐하는? 접하도록 하는 k 값을 k1. 자, 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8이 되도록 하는. 두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고 y의 뭐가? 차가 얼마 되는 8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k 얼마인데? 2라 할 때 그냥 각각 구하라는 얘기예요. k1은 계속 했으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자, 둘이 연립할게요. 얘 이쪽으로 보낼게. 그러면 k1 먼저 구할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5인가요? 자, 판별 쓰면 짝수 쓰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얼마? 0이니까 k 얼마 나와요? 6. 이거 바로 나오죠, 얘는. 이게 뭐예요? 그냥 k1이에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둘째, 이번에는 얘들이 뭐한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어쨌든 얘지. 연립한 방정식 얘네들이 어떤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y좌표의 차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8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거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뭐 k값에 따라서 이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달래. 맞아? 그럼 여기랑 요 두 점 나오고 요 y값하고 요 y값의 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8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몇 식을 갖는 거예요? 두 식을 갖는 거죠? 그럼 하나 이거 알파 잡고 하나 뭐 이거 베타 잡을까요? 그러면 이 두근이잖아요.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얼마 되는 거예요? k-5예요. 얘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 엮였냐? x에 엮여 있지 않고 이제 y 값에 엮여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y 값은 뭐야? x에다 얼마 넣었을 때? 알파 넣었을 때 y 값이야. 그거는 되게 많아. 근데 여기다 넣으면 좀 별로예요. 0 나와요, 그냥. 바보예요. 얘를 여기 또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어디다 넣는 게 좋겠어? 난 뒤에다 넣을 것 같아. 왜냐면 2차식, 1차식이 낫잖아. k가 있어도 괜찮아. 같이 그냥 이따 엮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래다 넣어볼게. 근데 이 그림은 확실히 그림상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차는요, 항상 차란 얘기는 어디서 어디 뺀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뭐 해야 돼? 절대값을 해야 되는 거고요. 뺀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높낮이 확인이 되면 그냥 넣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하기로 알파를 이쪽에 뒀기 때문에 알파 큰 수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알파를 넣으면 큰 수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k 빼기 얘지. 베타를 넣으면 빼기 더하기지. 2 베타 마이너스 얼마야? 그러니까 알아서 지워지네. 얘가 얼마 된다? 8.
됐습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빨랑빨랑빨랑 써볼까요? 이거 그냥 확 한 번에 써볼까? 자, 얘 제곱이니까 16은 맞아? 얘 제곱 맞아? 4 마이너스 4얘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20이죠. 곱셈공식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암산하지 마세요. 그냥 다 쓰세요, 한번. 건방지극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K가 얼마예요? 2죠. 이게 K2였나요? 네. 둘 더하는 거였나요? 8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쉬었다가 공통sak 2 할게요.